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헌에 대한 정치권 태도도 예사롭지 않은데요. 5월 단체 역시 본격적인 행동을 예고하고 있어 이번에야말로 지역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질지 기대됩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을 거치면서 5.18을 헌법 전문에 담자는 시대적 요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 개헌 논의를 위해 광주를 찾은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광주 MBC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같은 생각임을 밝혔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민주주의는 결국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웅변적으로 보여준 것이 광주였고 그것이 광주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 의장은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제안했습니다. 1987년 이후 39년 만에 개헌을 통해 5.18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민주주의의 정신을 확립하자는 겁니다. 5.18 등 민주주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겨서 우리나라가 확실히 그 민주주의의 전통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하고 또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최근 지방선거 원포인트 개헌을 얘기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단체는 조속한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5.18의 헌법 전문 수록은 이미 여야의 공통 공약이자 국민적 합의가 끝난 사안이라는 겁니다. 답답함을 넘어서 불안감까지 느끼고 있어요. 시기를 또다시 잃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만큼은 좀 조속히 국회에서 결단을 내려서 5월 단체는 개헌 국민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오는 25일 국회에서 국민 결의대회를 갖는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섭니다. 만약 이번에도 정치적 쟁점에 휘말려 개헌이 무산될 경우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 논의가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응급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급대원이 병원마다 일일이 전화를 돌려야 했는데요.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앱에 증상만 넣으면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바로 찾아내는 시스템이 광주에 도입됐습니다. 박승환 기자가 한 걸음 더 들어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구급대원이 스마트폰 앱을 열어 환자의 증상을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이송 준비 버튼을 누르자마자 지금 바로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병원들이 화면에 실시간으로 나타납니다. 분초를 다투는 환자가 적절한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돕는 이른바 광주형 응급의료 플랫폼입니다. 신고를 접수받은 구급대원이 환자의 증상을 선택하면 이렇게 수용 가능한 병원이 확인됩니다. 실제로 현장 대원들은 병원마다 전화를 돌려 빈자리를 확인하던 번거로움이 사라진 점을 가장 큰 변화로 꼽습니다. 증상을 입력하면은 바로 병원을 어디로 이송해야 될지 그런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했고요. 환자분들께서는 현장에 불필요한 체류 시간이 줄어들고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병원을 구하지 못하면 119 상황실이 직접 이송할 병원을 정해주는 시스템도 마련됐습니다. 상황실이 도움을 요청하면 거점 병원 당직 의사들이 바로 회의를 열어 어떤 병원이 환자를 받을지 신속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응급실 뺑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플랫폼을 통해서 구현을 한 상태입니다. 정부도 광주의 사례를 발판 삼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부터 광주와 전남, 전북 지역에서 중증 환자의 병원을 나라가 직접 정해주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광역응급상황실이나 구급상황센터가 조정을 해서 적절한 시간에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연계가 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다만 의료계에서는 현장의 인력 부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제도 안착을 위한 충분한 설득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승환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건 이대로는 안 된다, 소멸 위기다라는 절박함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는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지역대학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활로를 찾기 위해 지역대학과 주력 산업을 연계하는 라이즈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데 지역대학의 혁신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수도권으로 떠난 지방의 청년층 인구는 67만 명. 산업 기반이 취약한 광주남에서도 같은 기간 한 해 평균 1만 명 가까이, 11만 명의 지역 청년이 고향을 등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수도권에 양질의 일자리가 집중되다 보니 더 나은 교육과 취업을 위해 떠나가고 있는 겁니다. 광주에서는 좀 일자리가 많이 없어서 서울로 가는 분위기고 광주에 일자리 더 생겨야 될 것 같아요. 학력 인구 감소에다가 청년층 이탈까지 겹친 지역대학은 그야말로 고사 위기로 내몰리는 현실. 그래서 지난해부터 광주시와 지역 17개 모든 대학이 참여해서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라이즈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지역 실정에 맞는 특성화와 통폐합 등으로 위기를 헤쳐갈 혁신 생태계를 낳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학이 기업과 또 혁신기관, 지자체와 함께 아주 강고한 협업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도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이 같은 대학들의 혁신 성과를 어떻게 지역 산업과 사회로 이어가냐는 것. 그래서 2029년까지 750억 원을 투입해서 AI와 스마트 모빌리티, 친환경 에너지 등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한 실무형 인재 양성과 맞춤형 취창업 지원 등을 통해서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살고 취업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1극 체제를 벗어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5극 3축으로 대변되는 균형 성장 전략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만큼 이와 연계한 지방정부와 대학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그 사업 기획을 가지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형태로 바뀐다. 그만큼 뭐냐면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또는 지자체가 지역 발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해줘야 된다. 광주 대학들의 혁신 사례와 산업계 협력 성과를 공유하는 G라이즈 패스는 내일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계속됩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오래된 농업용 시설하우스에 꼭 필요한 스마트 시설만 설치하는 이른바 보급형 스마트팜이 농촌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시설이 줄어든 만큼 설치비가 저렴한 데다 조작 방법도 쉬워서 고령화와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는 농촌 사회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이재원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푸른 배추가 자라고 있는 2,000제곱미터 규모의 한 시설하우스. 30년 이상 쌈 배추를 재배해오고 있는 박용호 씨는 올해를 새로운 농사의 원년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20년 이상 사용해온 낡은 시설하우스가 온도와 습도에 따라 자동으로 환기되는 스마트팜으로 변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비가 와도 내가 스마트폰으로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간단한 공사를 통해 최신형 스마트팜으로 변신한 낡은 시설하우스는 이 일대에서만 모두 5동. 환기와 온도 조절 그리고 양액 제어 등 농사에 꼭 필요한 기능만 접목시켜 보급형 스마트팜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필수 기능만 설치된 만큼 계기판을 조작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새로 나온 기술이 있으면 농협에서 늘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이거 작동하는 데는 별 어려움 없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하우스를 그대로 활용하는 보급형 스마트팜의 최대 장점은 저렴한 설치비입니다. 자동 개폐기와 풍향계 등을 설치하고 인터넷을 연결하는 데 드는 비용은 1,0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 한 동당 1억 원에 육박하는 스마트팜보다 90%까지 저렴합니다. 농가에 대한 부담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보급을 많이 해서 고령화 또 노후화된 시설을 최소화해서 인건비를 좀 절약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낡은 시설하우스는 광주시 대촌동 일대에서만 3,500여 동, 전국적으로는 수십만 동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은 설치비의 75%까지 지원을 확대해 기존의 낡은 시설하우스 2,000동 이상을 보급형 스마트팜으로 올해 안에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전남 광주 행정통합법안이 국회 심사에 들어갔지만 정작 비용 절감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존 청사와 인력을 그대로 둔 채 덩치만 키우는 식이라면 행정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표심 때문에 주청사 결정을 미루는 사이 갈등의 불씨만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목포문화방송 서희령 기자가 전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남 광주 행정통합특별법안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법안이 상정되면서 통합 이후 행정조직을 어떻게 운영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행안위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는 부단체장 증원과 기존 조직, 청사 유지 방침으로 행정비용 절감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담겼습니다. 청사를 그대로 사용하고 인력 등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통합을 통한 행정비용 절감의 효과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는 등 규모의 경제 및 행정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한 행정비용 절감 효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세 개 청사를 균형 있게 사용하겠다는 모호한 기존 합의와 달리 통합으로 광역 행정조직이 오히려 비대해질 경우 결국 주청사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우려를 공식적으로 짚은 겁니다. 지역에서도 선거 국면을 의식해 핵심 결정을 미루는 방식이 통합 이후 더 큰 갈등을 부를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행정 통합과 함께 수십조 원 규모의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행정 거점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특별시장 예비 후보들이 행정 거점과 권역별 기능 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기초자치단체장 예비 후보들의 공약 설계마저 제약받고 있다는 겁니다. 거점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공약으로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만 서남권의 중추도시 목포도, 동부권의 중추도시 여수, 순천도 특별시 시대에 걸맞는 미래 발전 전략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용해인 의원이 기본소득당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에는 주청사를 무한으로 명시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광역시장 예비 후보들이 끝내 행정 거점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통합의 방향을 가늠할 핵심 정보가 빠진 채 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결국 유권자와 지역사회가 떠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오늘 밤 9시에 방송되는 광주 MBC 시사 용광로에서는 정부의 남북권 반도체 혁신벨트 전략에 따른 호남의 반도체 거점 도약 가능성을 집중 진단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 구조의 한계를 짚어보고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을 둘러싼 논란과 지산지소 원칙이 산업 지형에 미칠 영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합니다. 조인철 국회의원, 맹종선 전남대 교수, 하승수 농본 대표가 출연해 호남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건과 인재 양성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광주문화방송이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성금을 광주 전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광주 MBC는 오늘 본사에서 전달식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지역민들이 나눔 캠페인에 전달한 성금 8억 2천여만 원을 광주 전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각각 전달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에서 5억 6천여만 원, 전남에서 2억 6천여만 원이 모였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1억 6천여만 원 더 늘어난 규모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폄훼로 논란을 빚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광주에서 초청 강연을 하는 것에 대해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당초 오는 8일 오후 5.18 사적지인 전일빌딩에서 강연을 계획했지만 광주시는 정치적 목적의 시설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에 따라 대관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어 광주 전남 촛불행동은 5.18 사적지에서 5.18을 모욕하는 구구 인사의 강연은 안 될 말이라며 광주 강연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신세계가 오는 2033년까지 3조 원을 투자해 광주 광천동 종합버스 터미널 부지 개발에 나섭니다. 광주시와 신세계는 오늘 광주시청에서 3조 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광천터미널 부지에 올해부터 2033년까지 백화점 신관과 44층 규모의 복합시설 빌딩을 단계적으로 건설하는 복합 랜드마크 조성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협약이 체결된 만큼 신속, 투명, 공개 원칙에 따라 남은 행정 절차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